앞에 앉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미나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10분 후에 시작하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그냥 좌정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명찰에 보면 그 단체명, 그다음 직함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서로 이렇게 명함도 주고받고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명찰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 접수해서 이걸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왼편 가슴 위에 붙여주셔야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사에 다 시간 전에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기가 좀 안 좋죠.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지금 밖에 눈이 오나요? 무슨 길인가요? 네. 또 기온도 많이 낮아지고 해서 아마 오시는데 크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찾아오는데 A동인지 B동인지 헷갈리시고 안내문에는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안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길을 헷갈리게 해서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물도 있고 그러니까요. 물도 마시고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리안드림 여행진위원회 정기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이두수라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통일실천 교수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또 오늘 이 행사 제목인 코리안드림 대행진위원회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네. 지금도 진흙 대비가 내리나요? 아니요. 많이 좋아졌나요? 아마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서 여기 길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늦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아주 정말 만장하신 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날씨만 이렇게 변조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변조스럽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국내적으로 오늘 또 충분히 다가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또 혼잡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리안드림 대행진에서 주최하는 정기 세미나에 참가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이 코리안드림 대행진위원회는 사실은 길 위에 인문학 이런 걸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이제 위주로 하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을 중심으로 걷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걷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걸었는데요. 한 달 동안 걸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거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을 겁니다. 또 걷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문학적인 사고, 인문학적인 내용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행사로 이렇게 인문학 강좌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코리안드림 대행진 위원회 정기 세미나 이렇게 해서 격월로 진행할 겁니다. 이번 이제 2월 달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4월 달에 진행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공지가 나갈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참가 예상 인원이 한 150명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의자가 최대 120개인데 다 보시면 어떻게나 걱정만 했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정기 세미나 이 인문학 강좌가 점점 더 유명해지고 또 내용이 충실해져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인문학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직하고 또 이끄는 두 분이 계신데 앞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 이상진 회장님을 모시고 이 세미나의 배경과 이제까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어졌는가 하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아주 청정한 목소리고 마이크만 잡으면 멋있는 목소리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참 50분이 나오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코리안드림 대행진 정기 세미나가 처음인데 이것이 하게 된 동기는 2023년 2월 1일 날 우리 사세기항기라는 우리 한국의 아주 문화나눔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대표가 이영준 이사장인데 20년 동안 문화나눔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한 실적도 갖고 큰 일을 하는데 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하고 두 가지의 큰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라시아 평화원정대라 해서 60개 도시를 돌면서 139일을 돌았더라고요. 큰 행사를 하고 또 하나는 저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33일간 더 걷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이제 깨달음을 가졌죠.
올해부터는요, 이 두 단체가 합의한 대로 문화나눔 또 통일을 실천하는 운동의 하나로 정기 세미나를 하고 또 하나는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1000만 대 행진을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로 크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가 땅끝마을 9월 1일부터 해남에서 여의도까지 33일간 걸었는데 자체 걸은 게 아니고 틈새를 쭉 걸어오면서 동장역에서 한 300명이 모여서 여의도 나루역까지 오는데 나루역에 모인 팀까지 해서 1400명이 여의도 광장까지 걸었습니다. 아주 그 비디오를 보면 멋있게 나오는데 그 편집을 못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해요. 이 편집을 잘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세미나가 앞으로 활발하게 돼서 두 달에 한 번이지만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종로 포럼이나 광화문 포럼 이상의 포럼으로 키워나갔으면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준 이사장님 어디 계시죠? 잠깐 나오시죠. 우리 오늘 첫 강의 해주실 분이 이영준 이사장님인데 제가 나이가 2살이 더 많아서 나하고 형님이라고 해서 형님.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나눔을 많이 하지만은 통일운동이라는 거는 액션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운동을 이제 진행할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강의하실 분을 제가 참 모셨는데 최진태 교수님 잠깐 좀 강사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올라오십시오. 이번에 앞으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 큰 영의 양식, 문화의 양식을 집어주실 분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듣지만은 걷기 문화, 걸으면 아주 큰 힘이 생기는데 저도 아침마다 보통 5,000보에서 10,000보 꼭 걷습니다. 집에서도 걸어 아침에.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걸어야죠. 그래서 걸으면 신진대사가 되고 근데 그냥 걸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그래야 돼요. 코리안 드림 대행진, 코리안 드림 대행진, 코리안 드림 대행진, 코리안. 또 하나는요, 만사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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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 이렇게 걸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자를 맞추면서 걸으면 마음보기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마음보기를 이제 3월 중순에 런칭시킬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보씩 건 사람들을 와가지고 1년에 365만 보 거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려고. 시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걷는데 그러나 5월 1일 날은 올해 5월 1일 날은 문경세제 가서 한 500명이 걸을 거예요. 큰 불제 단체들 10월은 여기서 5월 달로 조정해야 왜냐면 그때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걷는 운동을 연습을 해서 10월 1일 날은 우리 뒤에 문제 이번에 여름에 우리 10월 달에 행사했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한 3만 명 모였죠. 이번에 저기 임진각에서 한 3만 명 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만약 예약이 안 되면 이제 천안에 독립기념관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 팀들이 사방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때 다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 팀들이 한 2,000~3,000 명 걸을 테고 자체가 걷게 되면 이제 한 10,000명, 20,000명 걷게 될 겁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세팅되는 대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세미나가 좋은 세미나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가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사색의 향기 이영준 이사장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들려요? 네. 귀가 보고서는 잘안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색양기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할 때 분위기 안 잡혀가지고 뭐가 얘기가 될까 싶은데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비영리단체 활동은요, 헌신과 봉사만 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뭔가 수익이 생겨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만 하라고 하면요, 금방 실증을 내고요, 재미없습니다. 요즘 MZ세대도요,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밌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니까, 왜, 뭐가 재미있어요? 뭐가 수익이 생기고, 거기에 가치가 창출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생기면 재미없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기억에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있고요. 하나는 불행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아주 매우 유용하고요. 그 유용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인문학이라는 거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문학이 뭐예요? 사랑학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논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논할 때 세 개의 학문을 들여댑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문학이죠, 문학. 문학을 왜 할까요? 감성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학이잖아요. 그죠? 대표 학문 중에 두 번째가 사학이 오래된 나를 아는 거죠. 과거의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유전자를 바꿔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을 공부하는 건데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인문학을 오늘 중에서 기억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본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망 우체국이라는 사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억에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즐겁고 행복한 기억, 하나는 불행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불행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깡그리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그걸 경험으로 교훈을 삼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요. 여행을 갈 때에 왜 여행을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러 간대요. 비우러 간대요. 그럼 도대체 뭐를 비우느냐? 그게 뭘까?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일수록 비우러 간대요. 그래서 가서 배워도 보자는데 왜 비우러 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가슴 속에 불행의 창고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이 불행의 창고는 불행하고 상처받고 하여튼 모욕감 느끼고 하여튼 나쁜 것들로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이걸 비우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요, 죄송하지만 지식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데 지혜는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들을 어떻게 써야지 지혜로운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삼는 겁니다. 경험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계속해서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불행하고 기분 나쁜 것들은 오래 기억하면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지금의 현재 기억과 가치를 미래에 어떻게 잘 전달해 볼까? 그런 수단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좀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호수를 걸으려는 어떤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공에게 배를 타겠다고 하니까 그 여성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호수의 물을 한 잔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즐겁지 않고 나쁜 것들 다 잊어버리는데 드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라고 하는데 단 하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까지도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것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되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 되는 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상하게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불행하고 기분 나빴던 것들만 기억하고 있다가 상대를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너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 옛날에 이제 또뭐나 아주 조이질 거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 가능하면 경험적인 얘기보다 즐거웠고 행복했던 얘기들 어떻게 미래에 잘 전달할 거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세요? 재밌습니다.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만 먼저 가자고요. 이게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동안 사세경기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방향성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세경기가요, 저는 자본주의 전사로 살았습니다. 자본주의 전사로 살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했던 당시에 20년 전에, 이게 21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사세경기를 설립하면서 5가지는 안 하겠다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5가지 안 하겠다는 사업이 뭐냐면 쇼핑몰, 이제 물건 안 팔겠다. 두 번째, 상조, 죽음 따위 돈이 된다고 뭐 죽음까지 파는 일도 안 하겠다. 그 당시에 보험, 그리고 또 뭐예요? 카드, 그때 카드를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도적으로 경쟁을 펴는 겁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매일같이 저한테 제안 오는 것들이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안 하는 대신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2 2개를 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왜냐면 제가 사회적 관계 증진 운동하고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2가지 사업 그렇게 하는데 문화나눔 사업을 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였느냐면 여행과 독서였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동지들이 100개 넘는 출판사하고 많은 여행사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 2가지를 하면 친구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모 단체들은 딱 하다가 할만하면 어떻게 돼? 협력 체계를 깨트리고 자기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2가지를 포기한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사업을 해도 되느냐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면서 정했던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때 하겠다. 2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겠다. 3번째는 뭐냐면 인문학 및 인문예술에 관해서 하는데 이것도 해왔던 아류는 하지 않고 새롭게 개척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3가지를 기준으로 갖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소망우체국은 이 3가지 기준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소비자들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데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회원들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매력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데 3가지의 주요한 그동안 사세계항기가 해왔던 주요한 3가지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일링을 하는데 우리와 같은 메일링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메일링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명함 받으면 쉽게 버려지죠. 그 사회적 관계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죠. 그분들에게 저는 향기 메일을 추천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뭐라고 돼 있지 여기? 성춘향님이 메일이 써 있는 거예요. 이몽룡님께 드리는 향기 메일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서로 선물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0만까지 된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그 관계를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주 작고 소소한 거에 불과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 사세기한기 200만 회원을 지금 그래도 자랑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직원들한테 이걸 줬고, 또 한 분은 어떻냐면 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뭐 명함을 모아서 이 향기베이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출이 30%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줄 알고 어떻게 이런 메일을 매일 보내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시느냐고 격려까지 받고, 또 이거를 또 계속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몇 년 닫고 나서 이민을 가는 사람이 공항까지 갔다 고마워서 안 되겠다고 공항 그 가해까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받으면서 아, 오늘은 설렁탕 집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매출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적 관계 증진의 기초는 뭐예요?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숫자로 얘기하면 명함처럼 많이 버려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냐? 제가 이걸로다가 우리 사세기 한기를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기반이 됐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마을 만들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촌이나 기농을 하겠다고 교육받은 사람이 300만 명이 되지만요, 누구 하나도 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한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농 상생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별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지만 두 번째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하나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2007년도 12월 7일 날 유조선이 저 크레인선하고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유출됩니다. 유출된 양이 드럼으로 표시를 하면 6만 7천 드럼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 제가 이 봉사활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어디예요? 사세기 한기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만들어 놓은 도로 있잖아요. 그건 국립공원이잖아요. 그 국립공원에 그 기름을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놨던 도로가 그냥 비상사태 상황이니까 그냥 도로를 막 낸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도로를 기념해서 사세기 한기로로 명명하겠다는 것도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정인이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거죠. 그러나 그때에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총대에 장군이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업 등이 저한테 그래서 정부 돈도 많이 썼고요, 민간 돈까지도 해서 수백억을 쓰는 사업을 제가 주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명 사업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팔고 살 때만 수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지향이에요. 수익지향. 팔고 사니까. 이건 장사꾼이라고 소위 얘기합니다. 근데 가치지향형일 때는 수익은 이후에 생겨나지만 가치가 만들어진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치지향적인 사람은 수익지향적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장사꾼이라고 하고, 이 수익지향적인 사람을 가치지향적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다고 약간 깔봅니다. 근데 이게 상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 맞으면 어떻게 돼? 품격이 있어지고, 그죠? 명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 때에도 그래요. 수익에만 의존하면 상품이지만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가지 뭐라 그래요? 쇼핑몰, 상조, 카드 보험,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0년간 이거 안 해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회원 수가 좀 있다고 하니까 빼기고 제한입니다. 매일 제한. 근데 어떻게 친한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세계 한기의 사업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 나눔은 재화 나눔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재화 나눔은 그냥 한마디로 봉사입니다. 근데 문화 나눔은 같이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 다른 선각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산 2개를 갖고 있다 하나를 주면 봉사입니다. 시혜적 개념이에요. 재화 나눔이죠. 문화 나눔은 뭐냐면 같이 비를 맞는 겁니다. 이런 20년 전에 이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괜찮은 거죠. 그 당시가 막 태동될 당시였었어요. 이렇게는. 이 정도만 하면 좀 박수 한번 받을 만한데. 그거하고 이제 사회적 관계 가치 증진 이 두 가지가 화두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몇 분 남았죠? 15분 남았어요? 딱 방송구나.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왜냐면 우리가 행복하다 안 하다. 그래서 혹시 행복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응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게 이제 행복하기 세 가지 학문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학, 하나는 사회과학, 하나는 생리학.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을 해와요. 근데 이게 공통되게 설명하는데 세계 학자들하고 만나봤더니 딱 하나만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의 50%는 관계라는 겁니다. 세 사람 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적인 개념도 마찬가지고 생리학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학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연세대 교수가 우리나라 행복학 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생존을 위해서 행복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우울증 오면 어떻게 해요? 재벌도 자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0%가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 증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증진은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의 가장 큰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일로 만난 사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놀이를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 대학 우리 동아리 대학 동기들은 어떻게 오랫동안 만나잖아요. 여기 저기 오케스트라 단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거 하면 오래 가요. 같이 이렇게 악기 한 곡 되면. 그래 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 위에 뭐예요? 붙어가는 놈. 그래서 파리도 천리마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천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붙여줘야 안 붙여주잖아요. 거래를 하면 조건을 따져요. 그러니까 중매를 하면 안 돼요. 연애를 하면 뭐예요? 조건 안 따지잖아요. 좋으면 그만이니까.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관계 증진의 핵심은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일, 그런 여가문화 활성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돈이 안 돼요. 근데 가치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고 또 가치가 아까 가치 증진이 뭐냐면 너무 우리는 물질적인 욕구, 소유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익을 내려고 영업할 때 누구 뭐 사정 안 받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사죄하려고 사색약이 설립했어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만들면 어떻게 향기 나는 거고 그 생각을 잘못 쓰면 어떻게 악취가 나잖아요. 향기 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관계나 가치 증진 운동을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업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망우체국 사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굉장히 오늘 감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을 어떤 걸 주느냐면 저는 1년 전에
감사하고 고마웠던 편지를 요번 생일 때 선물하고요. 요번에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고맙고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서 내년도에 편지를 써서 소위를 받아놨다가 내년도 생일 때 선물합니다. 그럼 이해 안 돼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뭐가 소환돼요? 기억과 가치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소망의 지금의 핵심입니다.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우편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매일 내가 이제 우리 저도 60대 중반 후반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잊어버려요. 어디다 잘 끼워놓고 어디에 책 속에 책갈피에 넣어놓고 자꾸 잊어버려요. 찾으려 한참 걸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금 보내기만 하면 내가 지정한 날짜에 배달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보존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보존시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업무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그 신청자하고 그 사무자 간에 또 공유하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일의 신청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거와 또 연관된 가치를 만드는데 이게 자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사용하게 되느냐면 교육 프로그램에 자꾸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졸업식 때 이때 우리의 행복하고 관계됐던 가치들을 편지로 써라. 우리가 10년 되는 때 내가 여러분들 집으로 배달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해보니까 신청료하고 배달료가 등기로 배달돼야 되니까 3,000원에 1년간 보존료가 2,000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관리를 하면 1년 후에 배달해봤자 5,000원이면 되고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10년이라고 해봤자 23,000원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해주잖아요. 이 보존된 가치, 기억의 가치로 치면은 23,000원만 되겠어요? 200만 원도 되고 300만 원도 되지? 근데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개가 돼서 다수가 되면 어떻게 돼? 20%의 이익이 실현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손해가 없는데. 이거를 회원들한테 추천자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뭐 서비스 절차는 뭐 홈페이지 가서 하고 가서 파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그 설명 필요 없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현재의 기업과 가치를 미래에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배내 옷도 있을 수 있고요. 소중하게 했던 뭐 스케치했던 그림 잘 그렸던 자기 애들이 천재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할게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그거는 무슨 이유예요? 솔직히 유전자입니다. 지가 머리 나쁜데 애가 어떻게 머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공부 머리만 안 되는 거지 다른 머리 잘하니까 그걸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육아일기 써놓고요. 매일 집안에 뒀다가 나중에 이사 갔는데 잊어버려갖고 없어요. 그러지 말고 타임캡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전달됐으면 얼마나 의미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걔 책상 속에 넣어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너 옛날에 어렸을 때 한 거야 하고 뭐 이상한 사진 하나 넣었는데 이게 왜 옛날에 이렇게 초음파로 찍으면 사진 나오고 이런 거 전달하면 매일 접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잊어버려도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박스에 모아서 미래 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 타임캡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존시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기억의 가치와 타임캡슐의 가치를 하는 사업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오셨던 분들한테는 이 파일 공유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보시고 즐기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료가
박스 같은 거 뭐 보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곰팡이도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 한우락수 시설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거 해봤자 5년이면 10여만 원, 뭐 10년이어봤자 20만 원 정도 20여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하고 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공동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이거를 또 우리 회원들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시설 활용하니까 좋은 거고 또 사업자는 그런 거를 다수하니까 뭐 한두 개 갖고는 손해가 더 크죠. 관리자 인건비도 안 나오지만 수량이 커지면 그런 이익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제가 큰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임기로 2년간이 남은 어떤 공직자가 저한테 와서 야 내가 이거 퇴직만 하면 완전히 낙동과 우리할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증진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내가 이 퇴직 직장생활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그게 5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 나 믿고 말이야 한 1,500만 원만 투자해. 대신 내가 오다를 줄게. 한꺼번에 줄 것도 없어. 너 저기 판고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쓰면 돼. 한꺼번에 쓸 것도 없어. 몇십만 원씩만 써. 엉뚱한데 밥 사느라고 애쓰지 말고 저녁 때 괜히 집에 잘 가서 가족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붙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용지에다가 100명의 명단을 적어갖고 와라.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합당한 선물을 해라. 와이프한테는 결혼기념일 선물, 부모님한테는 스승의 선물,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30명, 부하 직원들, 내가 이 직업적으로 유효기간이 있는 인과관계를 길게 연결하려면 한 30명의 부하 직원들이 네 앞으로 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30명. 그리고 동료들, 나를 평가하고 내 평판을 좋게 하는 30명. 그리고 100명의 명단을 갖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념될 만한 선물이나 기업들, 그리고 키워드를 적어갖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제가 선물을 한 겁니다. 기념란법에 의해서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 3만 원 다 정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5년간 서비스를 하면 1,500만 원이에요, 100명이. 그러면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선물을 정하는 거예요. 합당 선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리고 전문 작가들을 통해서 아주 감성적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갖고 선물할 때마다 그 공직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 이런 편지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냈어. 그러니까 와서 인사가 이제 그 선물 받은 사람 인사를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어. 투자 대비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듬해도 했어요. 2년이 임기가 남았으니까 2년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끝났는데 계속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끝나고 나 6개월이면 철저하게 잊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내가 인사들이 오는 거야.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고. 그래갖고 그 이듬해 또 거기는 또 권력기관이라 퇴직할 때 왜 재취업 금지 기간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나왔는데 현역들이 자기가 가도 되는데 이 선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 이분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그러고서 3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성비가 3만 원이라고 해서 케이크 하나 보낼 수도 있고 꽃다발 하나 보낼 수도 있고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 안에 메시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성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심비. 내가 자기한테 소소하게 해줬던 건데 그걸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올해도 고맙다고 하고 내년에도 고맙다고 하고 옛날 거 행복했던 것들을 소환해서 살해한다고 하고 선물을 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의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야. 너 부탁만 해봐. 들어주고 말 거야. 너 안 갚으면 못 견디겠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념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부모님한테 선물도요. 큰 거 선물도 안 받아요.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뺀 핑계대기 편한 거예요. 뭐 난 해외 출장 갔고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요 좀 마케팅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비서나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회사에 담당자를 두어서 그걸 하는데요.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그 막 잊혀지고 담당자 바뀌면 연결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사소한 이유에 의해서 그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러다 15,000원짜리 솔직히 거의 비싼 거 없어요. 여건에 맞춰서 사면 됩니다. 100명에게 5년 동안 선거라는 거가 750만 원이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요. 본인한테 준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익도 되고 이 김웅진 형은 떳떳하면 물 갖다 나한테 선물한다고 주는데 나는 선물 하나 못 줘요. 근데 내가 이 오늘 신청해놨어. 이제 매년 선물 갈 거야. 우리 엄마. 그런데 그때 쓰는 거야. 물도 갖다 주고 말에 잘해주고 뭐 큰 소리로 매일 열정이라고 얘기해서 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죠? 머리로 감사한 것은요 잊어지면 그만이고 잊혀지면 가슴으로 들어오면 또 이게 잘 없어져. 이상하게 또 몸으로 익혀내면 우리가 자전거만 배우잖아요. 20년 동안 자전거 한 번 안 타도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몇 분 남았죠? 네, 잘했어요.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내가 구현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수기로 하니까 몇 명을 할 수가 있는데 100명, 200명만 돼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업무가. 작가들한테 표지를 쓰게 해서 보여주면요. 자기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동갑 위원장님한테 이제 예를 들면 선물을 나한테 하는 걸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동갑 위원장, 나 이동갑 위원장, 이영준 이사장한테 이런 선물 보낼 건데 이런 문구하고 이런 선물을 보낼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라 보내. 그럼 이동갑 위원장이 더 감동해. 야, 내가 이렇게 편지 잘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딱 하나만 확인해요. 주소 이거 맞습니까? 이동갑 위원장님이 이영준 이사장한테 뭐 하나를 전달할 때 있는데 주소가 맞습니까? 이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말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요, 특히 문화사업은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뭐예요 지금? 하나도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제가 느끼거나 제가 피부로 필요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저 사업 안 합니다. 근데 아까 선물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 원짜리 케이크 선물하는데 3만 원 주고 사지 저기 2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딱 안단 말이에요. 이게 15,000원짜리지 아니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동갑 위원장님한테 하라고 그러면 보냈는데 이게 뭐야 3만 원 받아놓고 2만 원짜리 보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저는 어디서 수익을 내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구매가 되면 싸요 안 싸요?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네요. 싸죠. 그 싼 걸 누가 가져요? 우리 회원들과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구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함께 선물하기로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책도 20-30% 되죠? 물건도 다 20% 이상 돼요. 그럼 그분한테 드리면 어떻게 돼? 이 단체가 재미도 있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코리안 드림 대행진 위원회도 재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상식적이고 뻔한 얘기 같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업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토크를 내놨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방어용이지 절대 공격용은 아닙니다. 누가 이거 뭐 이상 거 한다고 해서 하면 이거 재미없거든요. 나눠서 한서 사업적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이. 자,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산전수전, 공준전, 지하전 여기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겪고 자식을 키웠는데요.
자식은요 말만 하려고 그래 다 알아. 다 알아. 말만 하려고 그러면 아빠 훌륭해. 특히 남자들은요 이건 완전히 가정에서는 꼬다로 버리자고요. 말 조심해야 되고 뭐 냉장고 열었다가 이 냉장고 뭐야 말을 하는 순간에 그날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도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존경받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그 가치가 미래에 전달되겠느냐. 명품 가문을 만들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그래서 명품 가문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가 이 일을 1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동영상도 만들고 사전도 정리하고 자서전도 만들고 이분의 흔적들을 누가 하느냐. 이상하게도요 본인이 얘기하면 피나게 아닌다고 PR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뭐가 돼요? 소문이 되는 거예요. 소문으로 가장을 해서 이분이 진짜 열심히 살았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 별거 있어. 구성원이 자부심이 생기면 그게 명품 가문이 뭐냐고. 그게 행사 전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돌아가신 분한테 당신 지금 제가 독거노인 봉사하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봤더니요. 난방도 하나도 안 되는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봤더니 침대 밑에 600만 원이 있어. 그리고요. 못 자게 보니까 포장도 뜯지도 않은 우리털, 파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내가 언제 죽는 걸 시험부라고 그러나? 시험부죠? 이렇게 하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태어날 애를 못 보고 죽어서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때 걔가 1년 되고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해주자. 그리고 당신이 그걸 진솔하다고 사진도 찍고 몇 가지 해갖고 보내줬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등대가 되고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경험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가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보자는 뜻으로 오늘 인문학적인 강의를 대신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도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20년간 한 일 중에서 사회적 관계 증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오직 사명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행복 에너지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요 수천 통의 응원과 격려 메일을 받기도 하지만 수백 통의 저를 욕하고 아주 짓밟는 메시지도 받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알아요? 저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먼저 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시정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더 저한테 아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문화나눔 운동의 미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인문정신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 안 써먹고 있더라고요. 사세계관계가 그런 단체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세계관계가 메일 보냈죠? 그리고 근대 현대사에 유명한 사건이 있을 때 중심에 서가지고 봉사활동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마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마을 없어지는 걸 생각해서 도농상생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충남 홍성에 30만 평을 사고 실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회원들한테 공유한 이익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래 소망우체국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조금만큼도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만들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회원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고요.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아주 깊은 일만 잔뜩 꼭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색의 향기가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라는데 저도 예전에 그 기록을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저도 저기 사색의 향기 이영준 이사님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억들이 어느 순간 또 지나가요. 묘한 버리듯이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소중한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소중한 만남이잖아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여기 명함에 촬영했는데 꼭 확인해 보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서먹서먹하지만 앞뒤 보면서 인사를 나누면 네, 잠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요. 잠깐 휴식 전에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나오는 여기 현수막 좀 찍어주실래요? 그냥 예, 네. 여러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현수막만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그네틱 잘 해드리고요. 자, 여기 현수막은 이렇게 자,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좀 뭐랄까 우리 집에 사진 없어. 빨리 가. 빨리 가서 앞으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야 볼수 없어. 대북 정전을 땡겨 주세요. 이빨 빠지고 와서. 자, 아니 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앞니가 보이도록 이렇게 활짝 웃어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김치 한번 하시죠. 김치. 자, 김치. 자, 손도 흔들어 주세요. 영상 찍나? 영상가. 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코리안들이 화이팅! 코리안들이 화이팅! 자, 어서입니다. 자, 뭐 자, 잠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잠시만요. 휴식 잠시만 계십시오. 자, 휴식 전에 제가 좀 하나 광고를 좀 드렸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즘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떠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국전쟁입니다. 건국전쟁 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꼭 보시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2월 20일 날 호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보면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그 지하 1층에 메가박스 센트럴점이 있는데 118석 있는 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우선권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뭐 단체로 하면 13,000원 하는데 10,000원에 예약을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오늘 저 통지하면 선착순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표를 내가 여기서 직원들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등록만 하시면 그날 오는 순서대로 주면 좋은 자리에 앉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록은 해주시는 거로. 시간은 2시 반으로 했습니다. 20날 2월 20일 날 2시 반 괜찮겠어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 전화번호 있으니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100명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씩만 내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알고 한번 좀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족한 분들은 또 우리 가시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뭐 커피라도 드시고 또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명함 좀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시 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장선생님 두 분 또 오셨어? 잘 지냈어요? 아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래? 야, 오늘 인사해 주신 거예요? 인사해 주신 거예요? 그날의 날이에요. 열심히 참석할게요. 3시간이 나온다고 떨려가지고. 걱정 없어요? 경찰에서 강호도 깜으로 가야 내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사장님 저 천승년 네.
여기 와서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이런 상의를 했을 때도 법도사가 나고 인사를 했었잖아요. 오늘 받았나. 보니까 뭐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아주 좋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표를 했는데 그냥 추가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아, 여기 와서 그래 불을 켜야 돼. 연병. 사장님 빨리 얼른 오시는 거 알고 얼른 사진 줄 거야? 자, 이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 초등의 향기와 자,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의 향기나 대표원 여러분, 한반도 통일수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제 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된
걷기입니다. 걷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앞머리, 뭐 AI, 디지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아무래도 좀 아날로그적인 거잖아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 향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걷기를 통해서 가장 잘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걸으면 또 사색이 잘 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도 이게 걷는 걸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걷기를 주로 하시니까 건강하고 또 이 몸만 건강이 아니라 마음도 울퉁불퉁, 의식도 건강한 경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걸으면 또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걸으면 또 누군가 같이 걷게 됩니다. 근데 너와 내가 같이 걷게 되면 또 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걸으면 또 둘이 되고 둘이 걸으면 또 여럿이 되고 그래서 천만이 될까 우리가 2025년까지 한번 1000만 대행진을 해보자 이런 큰 꿈을 지금 듣고 온 건데요. 그렇게 되겠어 그게 아니고 내가 걷다 보면 우리가 길이 없는 곳을 가더라도 내가 걸으면 또 뒤에 또 들어오면 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 두 번째 강의는 코리안 드림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주시겠고요. 바로 이 한국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 의미가 뭐죠? 뭐 배달의 민족인가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뭐랄까요? 하나 뭐 박달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이 빛을 상상하고 또 빛을 따라서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환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런데 그리고 완성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배달 민족의 중심 사상이 홍익 인간이죠. 네, 이 홍익 인간을 중심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하나가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유해서 우리가 성도 국가가 될까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아주 짧게 잘 요약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안 드림 교육원 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최진태 원장님을 단상해 보시겠습니다. 박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래 2시간 내지 3시간 하는 강의를 이렇게 50분 만에 하게 됐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말 중에 가장 잘못되고 착각하는 말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인사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잘 죽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단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 이영준 이사장께서 시한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꼭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진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는 웰빙 바람이 한참 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사회적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뭐죠? 웰에이징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서양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생애를 마무리 지면서 유언처럼
묘비명을 남겨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묘지에 가보면 학생 뭐뭐뭐 지묘 굉장히 재미없죠. 버나드 쇼가 어떤 묘비명을 남겼느냐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남겼다고요. 뭐 대단한 명언을 남길 줄 알았는데 아주 재밌게 위트 있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물쭈물 하다가 어느 날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께서는 인생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1000명을 듣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50이 되면 뭐 하늘에서 뭐가 열려서 무슨 계시가 내리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 회개라는 게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살고자 했던 데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이 뭐냐면 가치로운 삶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도 부양했다고 한다면 이제 50이 되면 그걸 전환해서 보다 더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살라. 이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롭다는 건 뭐냐면은 이타적인 거죠. 우리가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게 자기만 뭐 대단히 뭐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사람을 보고 가치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식에 갔는데 아니 뭐 목사님이 그 사람 설명하면서 이분은 강남의 제일 좋은 로얄 타워 팰리스에 살았으며 자동차는 제일 비싼 차를 몰고 다니셨으며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분은 가난했지만 남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고 자식들을 이렇게 희생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세계, 그 가치로운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효자라 그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충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타적인 가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떠받드는 거죠. 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에 김구 선생께서 백도밀지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묻기를 네 소원이 뭐냐? 그때 김구 선생은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묻기를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두 번째 소원도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소원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더 크게 소리내어 대한의 독립이 옵시다 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장 가치로운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건 매국이에요. 나라를 잃었는데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다. 그건 다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겠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휘호가 있고 이완용의 휘호가 있어요. 이완용은 대단히 명필가였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명필 서예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 작품은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30만 원에 팔렸고 안중근 의사의 짧은 그런 말이죠. 약 50억 가량에 팔렸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즐겁고 막 내 건강을 위해서도 뭘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분단입니다. 그토록 소리내어서 독립을 외쳤지만은 이 나라는 온전히 독립이 안 된 겁니다. 반쪽 안에만 행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상체는 참으로 건강해서 좋아요.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 사는 데이지. 요즘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의 고통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대한의 통일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 오늘 그래서 이 한반도 통일과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서 어떤 핵에 대한 실험을 했냐면 그 규모가 160킬로톤입니다. 그럼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여러분,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을 투하됐는데 그때 투하된 원자 폭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킬로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보다도 열 몇 배가 되는 그 규모의 핵실험을 6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히로시마의 인구가 35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원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희생됐느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5분의 2가 죽었다.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핵이 한 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그런 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적어도 200만 이상이 희생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 전력 핵을 가지고 평양에다가 그냥 내리 꽂아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승자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승자가 있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본질적으로 북한이 왜 이게 핵에 매달리고 있냐 이 말이지. 이게 남침도인데 말이죠. 김일성이 6.25 때 이 부산, 대구, 일원만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반격이 되어집니다. 그래 통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1956년도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왜 조국 해방 전쟁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왜 성공 못했느냐? 핵이 없어서 그랬다. 핵이 한 발만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켰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핵 보유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작년에 핵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법제화를 이미 북한이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냥 단순한 공산주의 국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김형직, 엄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여기 크리스찬들 계시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집안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에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이야기는 김일성은 젊을 때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교회에. 그러다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공산주의에다가 기독교식 메시아주의를 혼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수령 영도령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급을 타파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봉건주의를 타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대 세습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공산주의가 어디냐 말이죠. 그걸 막자고 그걸 거부하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를 어려면서 이걸 뭐로 규정을 했냐면 백두혈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교화시켰냐면 이 백두혈통을 결사
그래서 옹이해야 된다. 인민들이 다 죽더라도 이 백두혈통만 남아있으면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백두혈통을 옹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강력히 제재했죠. 그런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북한 경제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얼마가 죽었느냐? 200만이 아사했습니다. 단순히 굶어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뗄 수 있는 이 뗄감이 없어가지고 국수나 이런 것을 그냥 맹물에다가 불려서 먹으니까 겨울이 되니까 장염이 생기버린 거예요. 그거 영양실조가 오고 장염이 오면 죽어요. 그래서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백두혈통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 죽어도.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장마당이 세워졌죠. 전국에 이 북한 전역에 5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돈주라고 하는 신흥 이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평양에는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프리미엄 붙듯이 그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